안녕하세요. 재림신앙 이음에서 보내드리는 제잘제잘 하늘학교 사회자 구효민입니다. 오늘은 진로에 관해서 정성진 교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과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나눠보는 마지막 시간이라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짧은 시간에 방송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가 솔선수범이었고 두 번째가 자기 이해였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좀 예상하셨겠지만 직업 세계 이해입니다. 직업의 세계라니 조금 어렵게 들려요. 예,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직업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선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직업 세계 이해에 포함이 되고요. 또 직업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어떠한 에티켓을 갖춰야 되고 직업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이 무엇이고 또 어떤 직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또 직장이나 직업 세계의 근무 여건들은 어떤지 또 직업이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이게 직업 세계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기사들을 참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발전이 굉장히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버스 타는 버스도 아닌데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이 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것을 봤을 때 기술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인터넷을 처음 접해본 게 30년 조금 더 됐는데요. 이 30년 전에는 이 인터넷이 손안에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손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도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렇게 뭐 번역기 돌려보신 적이 있나요? 몇 년 사이에 번역의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들, 또 인간이 하면 위험한 작업들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간들이 하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또 로봇과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또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단순 반복과 위험한 일들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맡으면서 또 다른 분야의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나 상담 전화원들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챗봇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고 뭐 신청이 가능한 것 해보셨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월스트리트 어떤 그 금융의 세계의 중심가에서도 많은 분석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분석가는 한 번에 한두 개씩밖에 분석을 못하는데 인공지능은 한 번에 수백 개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직업들, 회계사나 애널리스트, 또 여러분들 무인 점포 많아지는 거 보셨죠? 소매점에서의 계산원, 또 속기사. 여러분들 요즘에 음성 파일 올리면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 서비스 많아지는 것 알고 계시죠? 속기사도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아직은 좀 인간의 영역이 많긴 합니다만 이것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라질 것인데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진로 지도할 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직업을 준비할 때 또 지금 보기에 뭐 안정적인 연봉이 나오는 그런 직업들이 20, 30년 뒤에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진로 지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직업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큰 틀에서 좀 우리 부모들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추천해 줄 때 현재의 유용한 직업이 20, 30년 뒤에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텔레마케터나 회계사 같은 직업들은 반복적인 일을 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이런 직업들만 없어지나 싶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배우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상담사들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 그거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담은 인간의 정서를 다루는 부분이고 굉장히 고도의 의사소통을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상담 챗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이지만 처음에 상담의 문제를 꺼내놓는 정도까지의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이게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정서를 터치해서 그의 복잡한 문제에서 해안을 찾고 인간에게 받는 공감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는 없겠지만 글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보완될 수 있거든. 왜냐하면 기업의 논리는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 투자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한 직업은 없을 거라고도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분야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일들을 하는 부분에서 인간이 역량을 계속 유지한다면 또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닐 수 있겠다. 오히려 로봇이나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가 위험한 일을 덜 할 수 있고 또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여유롭게 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과 로봇,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어떤 그 미래를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런 현실과 미래를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우선은 가장 우리 당면한 과제는 이 입시와 교육의 어떤 제도들의 어떤 변화입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중2 그러니까 2021년 현재 중2인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대학교처럼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안착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떠한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가져와도 결국은 사교육화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국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좋은 제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공부할 세계는 옛날과 다른 중고등학교의 어떤 공부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고요. 또 인구가 줄면서 대학을 이제는 거의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인 면을 좀 말씀드린다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 직업과 진로에 대한 개념이 바뀔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부모님 세대라고 부를까요? 지금 이제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렇게 직업을 처음 가지셨을 때 평생 직장 개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한 곳에서 일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4, 50대 이런 분들은 평생 직장 개념은 이제 사라졌고요. 평생 직업 개념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은 옮기지만 직업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대다수가 보이시죠. 물론 좀 빨리 퇴임하시고 제2의 직업을 뭐 창업하시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평생 직업 개념을 지금 유효하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이제 100세 시대가 됐고 자녀들은 100세까지 살 텐데 물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그런 기간이 무의미해지겠지만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과학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걸 고려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직업을 적어도 2번에서 3번 이상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업 노마드는 유목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직업 노마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직업이 평생 동안 2번, 3번 바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직업의 변화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하나 유념하실 것은 1직업과 2직업과 3직업이 있다면 1과 2직업이 전혀 다른 성격의 직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1직업에서의 경력을 이어서 2직업의 기반을 삼아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직업의 세계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세계와는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우리 자녀가 미래의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좀 예측하고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20, 30대들 보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다른 업무를 또 배우고 학원을 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엔잡 이게 시대라고도 하고 네. 그렇죠. 이게 아마도 이 직업 노마드를 이렇게 느끼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진로 지도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직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찾아볼 때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녀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직업 세계에서 어떤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기에는 조금 아직도 부족한 그런 분야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창의력과 혁신을 요구하는 직업들, 특별히 과학기술이나 공학이나 자연과학 계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직업들, 또 사람과 소통하는 직업, 또 사람들과 협조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것, 또 추상적인 개념을 정리해서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또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런 미래 시대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걸맞는 직업 세계가 어떠한 것이 또 장기적으로 계속 유망할지를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고인이 되셨지만 박원순 씨가 쓴 세상을 바꾸는 청기 직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은 이상적인 내용도 담겨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생각이 못했던 청기 직업을 제안하는 그런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런 것도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도서관에 달려가서 읽어봐야겠어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살 때 핵심 역량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떤 걸로 예상하시나요? 뭐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죠. 뭐 창의성, 공감 능력, 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내용들을 잘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이미 전인교육 어떤 명칭하에 하고 있는 3.6교육이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부분을 바탕에 깔고 덕을 키우는, 또 신앙을 키우는 교육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욱 이 영성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능력과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공감하는 그런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또 정서지능이 또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모임을 리드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지도자들을 보시면 똑똑한 사람보다는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정서적인 면, 또 인성적인 면에서 3.6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더 훌륭한 그러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육에 있어서 이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경험들, 또 특별히 창의력이 많이 필요됩니다. 창의력은 이렇게 암기식 교육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할 때 좌절시키지 말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지육과 덕육이 빛을 발하려면 기초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많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흙을 밟으면서 많이 뛰어놀아야지 체력이 생기고 생활 기술이 생기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지육과 덕육이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육교육의 어떤 이념들을 잘 또 연구하고 현실에 맞게 잘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자녀들이 핵심 역량, 이 시대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삼육교육이네요. 예, 그렇죠. 교수님, 지금까지는 수능적인 모범생들이 직업 세계에서 두각을 그렇죠. 나타냈잖아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네. 앞으로는 어떤 유형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동창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주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체로 무난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학교 다닐 때 문제 많이 일으키고 맨날 교무실 불려갔던 학생들이 동창회에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올 때가 가끔은 있죠. 우리가 그동안은 모범생, 순종적인 학생들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유리했는데요. 미래 사회에서는 모범생보다는 모험생, 뭔가 도전하고 모험을 즐겨하는 학생들이 더 유리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중에 보면 모험생 양육하는 방법 뭐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생들은 안전하고 실수하지 않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모험생들은 실수하더라도 뭐 실수는 늘 있는 일이지 하면서 또 도전하는 학생들입니다. 때때로 모범생들은 혼나는 것을 잘 못 견뎌서 삐지거나 화를 낼 때가 많은데 모범생들은 혼나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맷집이 아주 좋습니다. 모범생들은 늘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문제만 도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범생들은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에 더 흥미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모범생들은 남에게 칭찬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요. 모범생들은 안에서 우러나와요. 너무 알고 싶어. 호기심도 많고 이런 내적인 동기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범생들은 수능하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모범생들은 창의적인 면도 많고요. 또 인생 공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굉장히 이 머리에 든 어떤 경험과 지식들이 창의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또 실수나 어떤 실패에 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나 적응력, 어떤 시대가 되든 적응력이 높은 그런 학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시대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미래 시대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적응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적응력을 키워주고 모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모범생의 특징으로 학령기를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모험생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셨으니 이걸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내 자녀를 익숙한 모범생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모범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모범생이 되라고 또 강요하셔는 안 되겠어요. 하지만 대체로 미래 시대의 어떠한 이 변화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적응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어떤 정형화된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앞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 부모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 그 필요한 인재들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이 어떤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또 협력 능력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좀 이렇게 그런 것을 모아다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서진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EQ, IQ 말고 EQ 정서지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면 부모의 EQ가 자녀의 EQ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간에 적응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협력하고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려면 부모님이 정서지능을 잘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도 정서지능이 좋으셔야 돼요. 같이 좀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이 아이들을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로 키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모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종합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또 기다려주는 마음, 믿어주는 마음, 또 자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서지능을 키울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정서를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모범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또 코치를 해줄 때 아이들은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서지능이 미래의 사회를 책임질 어떤 인재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좋은 모델을 보여서 그 모습이 모방이 되도록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부모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시간이 우리가 많이 제약돼 있어서 정서지능은 조금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또 사춘기도 좀 빨라지고 있고요. 아동과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아직 미숙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것은 그 아이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뇌의 인지적인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을 잘 통제하기에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런 미숙한 표현에 일희일비하지 말으셔야 돼요. 같이 짜증내고 같이 화내지 마시고 아이가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불만이 있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잘 이렇게 깨닫고 표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란 것이 묵히고 꾹꾹 눌러놓으면 나중에 폭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서지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는 부모님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역할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반사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어야겠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인가? 이것은 매일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정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반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의 강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이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잘할 수 있도록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의 변화를 같이 탐색하면서 아이들이 미래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배운 것들이 당장 적용하고 실천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능히 해내는 능력을 구하시고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